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합정동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촌동, 노들섬, 용산 방향으로 달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달리기와 끈기, 참을성, 인내력 이런 주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로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또 언제나처럼 자주 가는 카페에서 항상 마시는 커피를 마시고 떠올려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찍기 시작을 할 때 자주 가는 카페, 항상 마시는 커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랑 오늘 딱 걸맞는 주제거리, 이야기거리를 골라왔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를 떠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제가 흥미로워하는 주제예요. 바로 달리기와 단순함. 달리기와 단순함. 심플하다. 그때 쓰이는 단순함이죠. 이게 달리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굴려봤는데요. 일단은 달리기를 하러 나올 때 단순함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한 복장,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에 단순하게 먹을 수 있는 자기만의 식단, 러닝 슈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단순하게 처리했을 때 내가 운동하러 달리러 나갈 때 드는 힘과 의지력, 에너지 같은 게 덜 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단순함이 엄청 중요하죠. 달리기에서 예로 들었습니다만. 근데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단순함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로 풀겠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단순함이고 심플함이고 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 해 한 해 1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이 신기한 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 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고 있지? 단지 태어났기에 살 뿐인 건가? 난 그런 유기체이며 존재인 건가? 그런 의문점과 회의감과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까지도 그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 그나마 이제 20대 후반 돼서 좀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단순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대 초중반 때까지는 원래 타고난 성격과 성질이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게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생각이 엄청 많고 남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소한 부분 있죠. 소심한 부분, 그런 거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 정도로, 때로는 괴팍하고 무식하고 무모할 정도로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20대 때까지는 그게 더 심했고, 지금은 그나마 비교적 안정감을 찾아 나가고 맛보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긴 한데요. 그럼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냐?
근데 혼란은 항상 있어요. 이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그때 왜 혼란스러웠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저도 뭐 밥벌이를 하고 뭐 연말을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살아나가야 되니까. 이게 독립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직장을, 제가 원래 사회생활을 좀 일찍 경험했는데 그 시작했을 때 다니던 그냥 그 회사에 아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지원해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묵묵하게 하던 일이었고, 제가 뭐 아예 안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고, 뭐 제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좀 오래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여태까지 제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가장 많은 시간 근무를 하고 그 직업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닐 때. 근데 그 회사에 다니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그만하게 됐어요.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쓰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한 2달 정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부터가 이제 진짜 실전이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그때부터 여행에서 느낀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항상 그렇잖아요. 재밌는 게 있으면 재미없는 게 기다리고 있고, 항상 공허함이 있고, 만족스러움이 있으면 불만족이 있고,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았어요. 갔다 오니까 일상은 똑같고, 나는 여행은 잘 갔다 왔지만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고, 내 부족함을 너무 많이 깨달은 것 같고, 겁이 덜컥 났죠. 제가 무슨 방법을 택했냐,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지 못했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이란 뭐냐, 그냥 집에 갇혀가지고 뭐 히키코모리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미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집에서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 유튜브 보고 그 영화 보고, 그냥 그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주로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많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뭐 때때로는 PC방 가가지고 무슨 축구게임 그런 거 하기도 하고, 뭐 게임 같은 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중독 수준까지 뭐 다다르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단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식사하는 때와 패턴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집에만 만약에 방구석에만 있다고 하면 활동량이 없으니까 그냥 뭐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그냥 끼니 건너뛰고, 그게 일상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죠? 사람이란 게 졸리지도 않고, 뭐 햇빛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활동도 안 하고, 뭐 아무 스트레스도 없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자고 깨고, 그렇게 살면 낮밤이 바뀐다는 엄청난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래서 낮밤이 결국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도 그 위험성을 인지를 못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바꾸면 되지, 그런 안이한 생각. 근데 무슨 계기가 특별히 있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사람들과의 프로젝트나 큰 약속, 일정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 그렇게 나쁜 관성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냥 집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아니면 뭐 배달 간간히 시켜서 먹고, 나가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회사 다닐 때보다.
낮밤 계속 바뀌고 불규칙의 끝장이었죠. 단순하지 못했죠. 너무 어지러운 삶과 방황을 겪은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또 중간에 이제 막 업종을 바꿔서 그동안 하던 그런 적응된 일, 내가 두려움이 좀 적어지는 일을, 직업을 택하기보다는 새로운 거를 막 하고 싶어서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칼질도 조금 배우거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거기서 배우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뭐 간간히 아시는 분들 그런 가게나 매장에 가가지고 짧게 몇 달씩 뭐 일도 도와주고 급여도 받고 그렇게 하긴 했어요. 제가 뭐 누군가한테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받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하는 그 버는 안에서 그렇게 방황과 나태 게으름을 부려봤던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일을 그렇게 섞었는데, 근데 그런 일을 좀 장기 프로젝트로 길게 이어나가고 옛날처럼 전에 회사 다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도 좋았겠는데,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일은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업종에 가면 갈수록 두려운 게 많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과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이게 내 미래에 과연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이런 업종에 장사를 할까? 그런 의문점이 계속 드는 거예요. 결국 그때 그런 걸 좀 깨부수고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도망치듯이까지는 아니고 얘기를 해서 합의해서 또 그만두고 이런 걸 계속 되풀이 한 거죠. 몇 달 다니고 그만두고 또 그 돈으로 밥 빌어 먹고 살고, 그걸로 또 방에 갇혀서 백수 생활하고 뭐 반백수 생활하고, 그렇게 몇 달 보내다 보면 또 일하는 시간이랑 그렇게 보낸 시간이랑 섞이다 보면 1년 금방 가고 시간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방황했던 그 시절이, 뭐 물론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너무 혼란스럽고 단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계속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책도 읽는 습관이 유럽 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제대로 형성되고 자리 잡기 시작해서 독서 습관도 많이 길렀으니까, 그때 읽고 싶은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주 조금이나마 전보다는 좀 인지를 하게 됐어요. 지각하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항상 책을 뭐 소설을 읽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책을 읽든 뭐 경제 경영을 읽든 다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단순해지면은 막 좋고 행복감을 느끼고 삶이 여유가 좀 생기고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냥 밑져야 본전이니까 책이나 뭐 괜찮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영상에서 나온 대로 그런 동기부여를, 의미를 전달받아가지고 실행을 해본 거죠. 행동으로 옮겨봤는데, 그래서 그럼 뭐가 있냐, 그렇게 실행을 할 때 우선 옷을 저도 몇 번 해보고 지금도 신경을 쓰는데, 옷을 좀 단순하게 입자. 이게 뭐냐면, 그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그거 발표할 때, 신제품 발표할 때 항상 그 일본 디자이너가 만든 검정색 니트 스웨터, 그거에다가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뉴발란스 회색깔 운동화 신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무태 안경 쓰고. 그 사람은 항상 그러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보니까 제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보는 사람들 가운데. 뭐 그 사람들이 다 꿍꿍이가 있고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런 옷이 집에 적어도 두세 벌 정도는 있을 거예요. 같은 신발, 뭐 같은 속옷 속옷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런 바지, 뭐 모자, 그 항상 같은 것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그 절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수를 늘려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번거롭더라도 날마다 세탁을 하시거나 엄청 부지런한 분일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를 막 가지신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몇 번 해봤고 그게 막 엄청난 습관이나 그걸로 자리 잡은 건 아닌데 최대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의사결정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 대부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의사결정력 에너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릴 때는 인지를 못했어요. 그 뭔 말이야, 그냥 잠 잘 자고 먹을 거 잘 먹고 운동하면은 의지력을 계속 무한정 잠자기 전까지, 피곤하기 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한때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한참 모르는 얘기고 그런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점점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드는 거랑은 별개로 그게 아닌 거예요. 자꾸 의사결정력이 흐트러지고 이상한 판단하고, 뭐 쉽게 말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에 뭐 광고나 재밌는 게 표시가 돼가지고 그걸 막 들어가 보다가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뭐 다른 것도 뭐 게임 나오면 뭐 봐야 되고 음악 들어야 되고 뭐 글 뜨면은 재밌는 거 어그로라 그러죠, 주목이 꽂히는 그런 글을 또 읽어야 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수렁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할 때는 딱 정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옷을 정해놓고 입어보자. 근데 확실히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조금 뭐 아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있고 뭐 옷장을 막 갖추고 싶고 쇼핑하고 싶고 이런 욕구도 있는데 사람이, 근데 적응을 하다 보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좋은 게 옷장이 간소해지고, 그러니까 부피가 적어지니까 어느 정도 미니멀리스트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도 좀 쾌적해져요, 보이는 게 적다 보면.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봤고, 단순한 거는 또 식단이 있겠죠. 식단은 항상 먹는 음식을 대용량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라도 집에 구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량 손질을 하든 뭐 그때그때 수급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때그때 하려면은 귀찮고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함과는 멀어지고 계속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용량의 채소를 뭐 샐러드, 닭가슴살 이런 게 좋겠죠. 닭가슴살 요새는 파는 제품 같은 것도 맛도 엄청 다양하게 돼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맛으로 딱 구비해주고, 뭐 냉장이나 냉동 제품으로 해서 그걸 먹되 좀 보충을 해서 먹자는 얘기죠.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더 양을 늘리고, 그러니까 따로 사서 양을 늘리고 그렇게 함께 보울에 담아서 그렇게 먹으면은 그래도 풍부한 영양분의 식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꾸준히 했을 때 조금 감수해야 되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음식이 물린다 그러죠. 맨날 어떻게 뭐 쌀밥을 먹고 사냐 이런 뭐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은 패스트푸드도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어야 되고 피자도 먹어야 되고 뭐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많은데,
어떻게 날마다 그러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은 그래도 비중을, 먹는 음식을 고정시키는 비중을 늘려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옷 선택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이나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가 있어요. 전 그런 때가 많거든요. 내가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배는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잖아요. 막 누가 골라줬으면 좋겠고. 가끔 가다가 그냥 구글에 음식 메뉴 추천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뭐 배달 뭐 시킬지, 포장 뭐 할지 이렇게 골라주는 그런 맵 같은 게, 지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 이렇게 음식의 종류가 많구나 이러면서 그 중에 하나 고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데 일단 음식을 그냥 되도록이면 좀 정해서 먹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음식 욕심이 어쩔 때는 또 생리작용에 의해서 확 땡길 때가 있지만, 그런 때는 예외로 두고 평소에는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대량화하고 고정시키자는 생각을 하면서 영양분은 좀 챙겨야겠습니다만, 음식을 그런 욕구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자, 바라보지 말자. 그러니까 음식 하는데 뭐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걸 안 먹으면 예민해지고 사람이 뾰루퉁해지고 화를 내고, 좀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뭐 간헐적인 단식이죠. 12시간부터 20시간 정도까지 해봤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지력을 조금씩 키웠어요. 연습을 한 거죠. 한꺼번에 같이 하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고정시켜 봤더니 의사결정력을 아껴준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좀 써오긴 써왔어요. 그래서 지금쯤에서 한번 그 키워드를 보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젖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이런 식으로 제가 휴대폰 안 들고 다니니까 여기 써왔는데, 그 카페를, 자,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카페 자주 가는데 저 맨날 날마다 가는 데만 가거든요. 그 메뉴도 마시고 싶은 거 특별히 없으면은 항상 마시던 거 마셔요. 전 그걸로도 만족이 되고, 때로는 과분하고 거기서도 행복감이 와요. 그냥 맨날 똑같다고 식상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돈만 내면, 커피값만 내면 장소도 잠깐 빌려 쓸 수 있고, 아무 나한테 위해가 없고 안전한 공간이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별로 욕심을 안 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커피도 음식이니까 뭐 마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단순화 시켰다. 그래서 카페를 가면 커피도 뭐 마실 수 있지만 좋은 게 있잖아요. 집이랑 구별되잖아요.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무실이 따로 잘 되어 있으면, 갖춰져 있으면 뭐 거기 가서 그냥 커피야 뭐 다른 음료로 대체하건, 그냥 원두커피 타서 먹든, 아니면 싼 거 포장해서 테이크아웃으로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가 안 되니까 그냥 근처에 단골 카페가 있어요. 집 근처에. 거기서 오전 업무 다 끝나고 오후에 가요. 그럼 한 2-3시간 정도 보통 머물다가 오거든요. 그럼 뭐가 좋냐면, 거기 가면 핸드폰도 안 보게 되고 노트북 같은 거 괜히 켜가지고 딴짓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웹서핑 같은 거 안 하게 되는 거죠. 뭐 음악이야, 듣고 싶으면 듣는 건데 음악을 들으면서
좀 주의를 분산시켜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거기서 핸드폰도 안 보고 연락 와도 연락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누가 나를 건드릴 일도 없고 누가 뭐 찾아올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카페를 가면 일단 뇌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아, 얘가 다른 공간에 왔구나. 뭐 집중을 높이든지 경계를 하든지 뭐 그 가운데서 고르겠죠, 몸 안에서. 저는 집중이 잘 되니까 그런데 조용한 카페를 하나 지정해서 단골 카페의 형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다른 데 고민하지도 않아요. 카페 많은데 뭐 더 좋은 데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거기 가요. 항상 보는 분들, 직원분들, 사장님들 그냥 인사 똑같이 하고 항상 비슷한 옷 입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은 자꾸만 다른 거를 시도를 하는 거죠. 했던 생각 또 하고 이러면은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뭐 한 생각에 몰두할 때는 파고들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그럴 때도 많지만 장소는 똑같지만 항상 환기해서 좀 색다른 창의성 있는 생각을 많이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카페를 가봐라. 카페를 가서 뭐 작업을 하든 사색을 하든 커피만 마시고 오든 그래도 괜찮다. 아, 다 한박 젖어버렸네요. 저는 날마다 이제 글자를 읽어요. 활자 중독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종이로 된 매체 있잖아요. 종이책이나 신문이나 뭐 잡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갔다 와서부터 뭐 본격 좋아하게 된 그런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고요. 경제신문을 하나 구독해서 읽는데 한 달치 대금을 내면 날마다 아침에 한 번씩 그 배달해 주시는 분이 신문 배달을 해줘요. 뭐 온라인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실물 매체로 읽는 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이나 종이 신문을 읽으면은 나만의 루틴도 형성이 되고 거기서 단순함이 생기는 거겠죠. 조금 자기는 당장은 몰라요. 경제신문 읽는다고 내가 당장 뭐 돈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사거나 아파트 사거나 뭐 경매하거나 그런 건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제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써먹으려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경제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구독을 하면은 진짜 비가 많이 내렸네요. 이게 제가 계속 돌아 가려고 하는데도 물 웅덩이가 엄청 많고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틴을 형성할 때도 뭐 신문에 루틴을 들였으면 신문을 보기 전과 후에 내가 좋은 습관을 삼을 수 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딱 신문 보고 택배 손님들 거 주문 들어온 거 택배 업무 끝나기 전까지는 상담 업무랑 광고 업무, 광고 설정 이런 거겠죠. 그런 거 끝나기 전까지는 오락물을 안 봐요. 보고 싶은데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뭐 저한테 오락물이라고 하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핸드폰, 개인 연락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뭐 급한 연락이면은 저 업무 관련된 거면 보는 거고 아니면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장 답을 안 해요.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뭐 일로 연락 주고받는 사람들 가운데 다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구나. 당장 연락해도 잘 안 받는구나. 그래서 그게 편하더라고요. 루틴을
그런 식으로 형성하고 다 끝냈을 때 카페 가기 전에 제가 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인스타그램을 확인을 해요. 확인하는데 그것도 좀 시간 웬만하면 정해놓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5분만 보든지 10분만 보든지 계속 보다 보면 다음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영원한 숙제예요. 아예 없애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연락과 소통을 끊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완전히 거부하기는. 이게 막 너덜너덜해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잠깐 얘기를 하면, 달리기 할 때 제가 좀 고안해낸 생각이 있거든요. 뭐 여러 책에서 다 알짜만 빼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겠죠. 일단 달리기는 힘든 운동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자가 제 모토 가운데 하나거든요. 좌우명 같은 건데, 일단 단순하게 나가서 뛰자, 달렸잖아요. 그러면 뭐 5km면 5km, 10km면 10km 자기 목표 주행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완주를 했으면 멈춰서 쉬자. 멈춰서 쉬면 뭔가 마셔야 되잖아요.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그럼 마시자. 그 다음에 마시고 바로는 밥을 먹거나 뭐 식사하기가 어렵겠죠. 속이 부대끼고 아직 진정이 안 된 상태니까. 잠시 기다리면서 쉬다가 배가 고파지면 이제 먹자. 먹고 뭐 여가 생활하고 업무하고 이러면 또 저녁 되면 자야겠죠. 그러면 잠을 잔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깨서, 제가 용변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항상 하루에 한 번 고정된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몸을 설계를 해놨어요. 좀 설계라고 하기는 웃긴데 어느 정도 루틴을 갖고 살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고맙게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용변을 보러 가서 싼다, 잘 싼다, 이게 제 모토예요. 그래서 6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왜 하냐면 단순하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살면 너무 일상이 감사하고 고마워요. 단조로운 삶이고 뭐 지루하고 따분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저 항상 하는 생각이긴 한데, 지금 얼마나 세계에 전쟁이 많이 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전쟁이 안 났고, 난 죽지도 않고 살아있고, 뭐 어디 끌려가거나 그러지도 않고, 선택을 강요받거나 누가 나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단 그러면 너무 고마운 일 아닌가요? 이런 고마움을 지니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내가 뭐 발전하고 싶으면 성장하고 이러면은 더 의미가 저는 커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더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뭐가 고마운 건지도 모르고, 운전할 때도 도로 나가면 도로가 왜 고마운지도 모르고, 저는 도로에 대한 소중함도 있어요. 세금에 대한 생각도 자영업 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그냥 직장 다닐 때는 세금이 그냥 뭐 세금 빼고 주는 거니까 월급 받거나 뭐 연말정산 하거나 먼저 떼가잖아요. 그런 개념이 거의 없는데, 자영업을 하면 1년치를 한 방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을. 그러면 세금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되거든요. 아, 내가 세금을 내면은 뭐 때로는 돌려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소방이나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잘 닦인 도로, 운동할 때도 이렇게 한강 나와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쓸 수 있는 거고, 어디 국립공원이나 산에 가서 등산할 때도 그게 다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 뭐 서울이면 서울시민, 경기도면 경기도민의 다 피 같은 땀과 돈이 모여서 우리는 그걸 공유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다 고마운 일이고, 그걸 기본으로 품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돈을 더 벌든 뭐 더 많은 명예를 얻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일단 고마운 마음은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가분수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정말 본질을 일단 품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내가 발전해서 돈 많이 벌고 더 명예 얻고 그런 거랑,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작다고 생각하고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감사함을 무시하고 아예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멀리 두게, 그냥 멀리 두고 생각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귀찮고 감사함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부동산 많이 가지고 뭐 명예 많이 얻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제 주변에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근데 그냥 한국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항상 그렇잖아요. 오래 수명이 길게 가는 연예인들이나, 그러니까 반짝 스타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체능에 종사하거나 운동선수거나 그런 사람들이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는 겸손함도 모르고 금방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고 내려갈 거라고 다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틀리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 맞는 말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단순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앞에서 빼먹는다기보다는 좀 생략한 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단순함에 저한테 영향을 준, 아까 책을 좀 자주 읽었다 그랬는데 책이 뭐가 있냐면, 뭐 가장 유명한 게 월든이 되겠죠. 그 월든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그 미국 1800년대인가 1800년대 초반인가 아마 그때 살아계셨던 분인데, 그 자연주의자이면서 환경운동가이면서 뭐 작가이면서 뭐 그냥 시대의 선생이에요. 외국의 서양권 영미문학 같은 거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거의 인용도 엄청 많이 되고, 그냥 뭐 신문만 봐도 그냥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했냐면, 그 숲속에 그 매사추세츠 주인가? 거기 안에 콩코드라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월든 호수라고 부르는 그쪽 지역이었는데, 거기 자기가 혼자 그냥 문명생활이랑 담 쌓은 다음에 혼자 도끼랑 뭐 기구 몇 개만 가지고 가서 집을 오두막을 짓고, 그래서 2년 반인가 2년 3개월 하여튼 막 엄청 오래 살다가 나온 건 아니고 한 3년 밑으로일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속세로, 현실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계속 살다가 거기서 그냥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연주의자다 보니까 그런 문명의 발전을 조금 자기만의 그 해석이죠, 그걸로 봤어요. 자기만의 시야로. 그분이 그러니까 좀 덜 적게 갖는 거, 요즘으로는 뭐 미니멀리스트 이런 개념인 거죠. 거의 경전이에요 월드는. 그래서 그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목받는 사람이고, 뭐 그분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분의 영향을 받은 밑에 아류의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시간순으로.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알기로 그 헬렌 리어링이랑 스콘 리어링이라는 그 자연주의자가 있어요. 또 환경운동가이면서 자연주의자인데, 그 두 분이 부부인데, 스콘 리어링이 뭐 자서전도 있고 둘이 같이 공동저자로 많이 썼거든요. 조화로운 삶, 그리고 조화로운 삶의 지속, 이런 걸로 엄청 유명해가지고 40대 이상 분들이나,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표지라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도 뭐 메인주나 이런 시골에 가서 미국에서 살면서 직접 농사하고 그런 먹을거리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자기 삶의 자세나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책은 제가 많이 써오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계속 책 얘기만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그런 거를 읽었을 때 저랑은 결이 잘 맞고 마음이 딱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의 책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기도 하니까요. 제가 다시 제 얘기로 조금 돌아가면, 그때 좀 카오스의 상태였을 때 20대 초중반, 뭐 20대는 항상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게 많았어요.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청년 때는 다 더 어렸을 때는 그런 중독에 가까운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허풍도 심하고 허세도 있고, 담배도 참 많이 피웠고, 술도 참 많이 마셨고. 술도 폭음 있죠. 과음을 넘어서는 폭음. 그냥 토할 때까지 먹고 맨날. 근데 그게 제가 오늘 키워드를, 주제어를 생각을 하면서 되뇌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본질은 다 제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싶고, 그런 존중을 받고 싶어서 제가 폭음을 하고 좀 담배를 많이 피우고 어울려서 그랬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다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너무나 카오스 같은 시절을 보냈지만, 그걸 일찍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엄청 많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그냥 부족하니까 저는 비교적 늦게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물에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그래서 이 의사결정력을 아끼고 단순하게 살면 왜 좋은가, 그런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일단 확보한 시간이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서 다른 생산성 있는 일을 할 때 몰입할 수 있게 해주고, 몰두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되면 직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돈도 이전보다 더 여유있게 벌 수도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일단 삶의 기름기가 좀 잘잘 흐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시간이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거고,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그게 다 시간 예술이니까 시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생산성을 올리고 내 의사집중력을 단시간에 몰두시키고 딱 끄집어낼 수 있게 짧고 굵게 그렇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저도 항상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물건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고객들의 니즈와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거기서 수고를 좀 한 대가로 돈으로 교환받는 거고, 그 사람들은 물건과 서비스를 누리는 거고, 뭐 누구 하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냥 돈 준다고 왕도 아니고, 돈 받는다고 왕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이해관계에 맞춰서 서로 원하는 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돈이 오가는 것 뿐이고, 물건과 서비스가 오가는 것 뿐이고, 그냥 단순하게 살면 그렇게 잘 살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냥 맨날 막 하던 일만 계속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빠지고 자초되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혼자서, 여기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얘기랑 또 연관이 되는데, 저는 항상 영상에서도 제가 생산자가 되고 판매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창작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감독이 되고 그러고 싶다고 열변을 토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플랫폼이 바뀌어도 나는 내 자아를 그대로 지킬 수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인스타그램에서 뜨거나 유튜브에서 뜨는 창작자들 있잖아요. 재밌는 거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만약에 플랫폼 바뀌면 그냥 플랫폼만 갈아타면 그만이에요. 거기서 좌초되거나 뭐 플랫폼 사라지거나 거기서 추방당한다고 그 사람들이 쫄거나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만의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좀만 더 내공이 쌓이면.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창작자가 되고 크리에이터, 판매자, 공급자, 생산 수단을 가진 생산자가 되면 시대의 흐름에 뭐 조금 발빠르게 적응해서 내가 생존과 번식을 하는데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는 까닭도 그냥 뭐 얼마나 보든 영상이 뭐 잘 되면 그런 거는 별로 안 바라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저는 누군가한테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당장 봐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 스스로의 명분을 기르고 있는 거죠. 난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뭔가를 세상에 내놓고 소개하고.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비가 요새 많이 오니까 비 내릴 때 들으면 좋은 DJ 믹스셋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녹음 작업물을 또 하나 사이트에 냈어요.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사이트에 제가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 작업물을 올리고 있는데, 그걸 하는 게 그냥 단지 뭐 내가 듣고 싶어서 만들고 뭐 이런 이유도 있죠. 많은 사람이 같이 나누고 내 음악을 공감해줘, 내가 만든 그렇게 섞어낸 믹싱을 한 음악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감수성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도 물론 사람이니까 있는데, 저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완성도야 어쨌건. 저는 그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시한다고. 그냥 외면할 거예요. 결과물이 어쨌건 간에 일단 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재미를 느끼고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